중증화율을 약 77%를 예방할 수 있고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을 약 73.7%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접종자 추가 예약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사이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10월에 추가 예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YTN 부수볼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서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방안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지자체에 재택치료 계획 제출을 요청했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집에 머물며 자가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2개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42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 효과로 사망자는 줄고 있긴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적용 시점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폭증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 접종 효과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400명대에서 300명대로, 사망자 수는 70명대에서 3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위드 코로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이나 위중증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시점은 11월 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펼칠 실무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여전합니다. 접종 완료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70% 집단 면역의 어떤 법칙은 깨졌거든요.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완료하신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가 전면적인 방역 완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고위험군 관리로 방역 정책의 중심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갈 곳 없는 노숙인들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돕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오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부탁하려는 노숙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이랑 사인해 주셔. 이 시설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주민센터의 서류 접수까지 하나하나 직접 도와줍니다. 신청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직접 찾아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은 도움받을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이들을 위해 야외 캠페인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역 등 노숙인이 많은 현장을 찾아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민등록증도 재발급해드리고 하니까 코로나 검사만 받고 오시고 저희 쪽으로 오셔요. 원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예, 신청 절차부터 주민센터 동행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 그다음에 말소되신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다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노숙인들을 돕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거리 노숙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1%에 그쳤습니다. 지자체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수급률은 더 낮아 30%를 겨우 넘겼습니다.
많은 노숙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머무는 곳이 너무 멀어 신청할 수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하기 어렵기도 하고 지원금을 받아도 실거주지에서는 쓸 수 없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노숙인에 한해서라도 지원금 신청과 사용 기준을 현재 거주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지원 체계 활용해서 실제 노숙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신청하고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노숙인이 지원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나 신분증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의료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현지 시각 24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프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전국 8만여 곳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라이트에이드, 윌그린스도 이날부터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라오스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96.8% 일치하는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 과학저널 네이처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네이처닷컴에 따르면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연구팀은 라오스 북부 동굴에서 이 박쥐 645마리의 침과 배설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관박쥐 3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95% 이상 일치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 기원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자 또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높여주는 겁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값 여전히 오르긴 했지만 10주 만에 그 오름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의 영향일지 아니면 매수 심리 자체가 약해진 건지 이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역대 최대폭으로 계속되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9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 무려 9주간 이어지던 역대 최고 상승률 행진을 멈추고 10주 만에 오름폭이 줄어든 겁니다. 연휴 기간 아파트 매수 심리도 다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4.2로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했는데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넘기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지만 추석 연휴 기간 거래가 줄며 변동률 역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 한도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 돈줄 조이기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은 거래량 감소에도 재건축과 중저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는 교통 호재가 있는 오산과 화성 등이 0.7%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어진 매물을 두고 다수의 수요자가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추석 이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없고요. 오히려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세가 더 공고히 되는. 전세도 상승폭은 둔화하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23%, 서울은 0.1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시장 역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만성적인 매물 부족 속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마저 시작되면서 짧은 숨고르기에 그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광주 전남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호남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후보 5명의 연설을 들은 뒤 이번 주 ARS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광주 전남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호남권 선거인단의 규모는 20만 명가량으로 수도권에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대선을 토건 기득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누가 토건 기득권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시민의 편에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는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아니면 말고식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이슈를 정치 쟁점화해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가 국방공약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공약 베끼기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오늘 새벽 SNS에 인터뷰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소속과 함께 일부 이름만 가리고 공개하면서 군 복무자 주택 청약 가점제 공약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희망 캠프는 윤석열 캠프가 애초 공개하겠다던 인터뷰 자료 대신 명단만 제시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이 왜 필요한지 이해부터 하고 만든 근거를 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개하겠다던 시간을 한참 넘기며 자료 공개를 미룬 것도 약속을 어긴 거라며 후보직 사퇴까지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은 현지 시각 24일 북한의 도발을 삼가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또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쿼드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실질적 대화를 촉구한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금액과 기한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이 음성 변환 코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는데 9달이 지났는데도 해당 코드가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큰 글씨만 겨우 읽을 수 있는 3급 시각장애를 가진 43살 최정일 씨. 매달 날아오는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돋보기부터 찾습니다.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점이 좀 많이 좀 불편하죠. 하지만 고지서 위 수많은 글자를 더듬더듬 읽다 보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적힌 납부 기한을 못 봐 가산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 너무도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 이제 기한을 좀 잘못 읽고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수수료를 좀 많이 물고.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 도입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고지서에 찍힌 코드를 읽으면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고지서는 김은주님에 대한 처인구청 2021년 9월 군 재산세 주택 고지서입니다. 납부하실 금액은 13만 3천. 그런데 규정이 시행된 뒤 9달이 지난 지금 시각장애인용 코드가 없는 고지서가 여전히 발송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10여 곳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인쇄하는 경기도의 한 인쇄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드가 빠진 고지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한 군청의 실제 재산세 고지서 양식입니다. 법대로라면 고지서 겉과 안 각각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가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바코드가 들어갈 자리조차 표시돼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울산 중구, 경북 경주시, 충남 아산시 등 전국 지자체 229곳 가운데 50개 지자체가 고지서의 음성변환 코드를 찍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선 31개 시 가운데 용인시와 광주시를 뺀 29곳이 표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행규칙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 부족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진척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온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코로나19 뉴스 특보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요? 격리회계 얼마예요? 도소매 관리 얼마예요? 건설 관리 얼마예요? 제조 생산 얼마예요? 재고 관리 얼마예요? 그 모든 질문에 가장 쉬운 답은 하나. 얼마예요? 거래처, 영업, 구매 관리부터 급여, 세금 업무까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쉽고 편하게 얼마예요를 쓴다. 사업이 쉬워진다. 세상 가장 쉬운 ERP 얼마예요? Angler season is coming. From every angle.
fishing, fashion. Go fashionable. 짱가. 내가 좀 트렌드하긴 하지. 근데 다이어트는 트렌드가 아니라 레전드야. 알잖아. 컬러 커트. 난 처음부터 이거였어. 다이어트에서 남준이? 너도 이제 시작해. 컬러 커트. 이미 연휴 동안 장거리 이동이 많았던 만큼 보통 연휴 후에 맞이하는 주말에는 고속도로의 나들이길 정체도 심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도로 상황 평소 주말보다 훨씬 수월한데요. 멀리보다는 부담 없이 가까운 외곽 오가는 분 계시죠.